반갑습니다. 수학의 테마 30 이상원입니다. 같이 풀어볼 문제는 테마 9. 테마 9의 두 번째 문제로 등재된 문제인데 2000년 수능 기출입니다.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직선 y는 ax, b가 이루는 각이 30도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직선 y는 x. 자, 여기에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 두 그림이 직선 그림이 대칭 상태로 그려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는 각도가 30도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우리가 좀 심화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y는 x라는 직선의 기능인데 y는 x라는 직선의 기능 그러면 좀 낯설죠? 많이 여러분이 못 들어본 내용인데 요 용어로 반드시 우리가 이제 뼈에 새겨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의 기능.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테마 2라 보면은 그 테마 8에서 그 함수론과 그래프, 함수론 전체와 이제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깊이 그냥 파는 그런 테마인데 여기에서 이제 함수값 읽기, 함수값 읽기는 직전 강의에서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함수값 읽기, 이런 단일함수에서의 함수값 읽기, 그리고 2번은 f와 g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의 교점에서의 함수값 읽기. 세 번째는 y는 x의 기능. 우리가 이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봅시다. 함수값 읽기는 자, 여기서 a가 a 값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값은 x축에 평행하게 화살표를 쏴서 요 위치, 요 점의 위치가 바로 y축에 표기되는 그 FA라는 실수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FA 크기를 가진 실수를 y축에 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점, 이 교점에서 함수값 읽기는 a가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값에 해당하는 FA의 실수를 여기다 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FA의 크기는 GA랑 같은 실수 크기가 되는 거죠. FA 또는 GA의 실수 값을 y축에 아무것도 표기 안 돼 있었던 이 y축에 표기를 할 수 있다. 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x의 기능 1. x좌표 또는 y좌표를 찾아준다. 자, 다시 말해서 y는 x를 이용해서 대응되는 x좌표 또는 y좌표를 찾는다. 자, 그래프의 설명을 해보면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y는 fx하고 y는 x가 이렇게 만나고 교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요 a를 주어졌거든요. a. 근데 이 a에 대응되는 값을 y축에 표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y는 x의 좌표는 xy 좌표가 뭐 동일하니까 쭉 따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요 좌표가 a의 값이고 그것이 곧 함수값 f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단순한 상황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문제 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미 문제풀이 경험을 해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서의 y는 x의 기능, 직전 수능인 2025 수능 20번 문제인가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신선하고 좀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 학생들이 실제에서 풀 때는 좀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인데 그 20번 문제를 기억합니다. 2025 20번 지수함수의 어떤 그 합성함수 형태에서의 어떤 지수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f 에스테리크 그 합성함수인 f 서클 f 여기에다가 에스테리크를 넣었을 때 그러면 이게 f 오브 f 에스테리크 요 값이 되잖아요. 근데 요 f 에스테리크의 값을 우선 t라고 치환하자고요. 문제에서 이 합성함수 요 값이 별이다 이렇게 결론, 요거 최종 결론을 주어졌는데 중간
결론인 f 에스테릭의 값을 t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하자고요. t라는 문자를 스스로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즉 ft가 별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함수값 f 에스테릭의 값과 같은 실수 t를 x축에 표시해 준다. 현재 문제 풀이할 때 뭐냐면은 f 에스테릭의 값인 이 t라고 명명한 요 값을 x축에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테리크의 함수값이 f 오브 에스테리크고 이게 t잖아요. 근데 이 t 값을 바로 y는 x를 이용해서 따라가면은 여기에 표기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 드디어 t를 그 x축 위에서 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에 다시 한번 또 집어내죠. 함수에 다시 집어넣으면 ft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따라갔을 때 이 자리가 문제에서 말한 별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거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 합성함수에서의 y는 x의 기능,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시험에 그 임팩트 있게 나오는 내용의 어떤 그 풀이의 그 근간이 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합성함수 그냥 계산하고 합성함수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힘을 써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미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자,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처음 얘기하신 분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구별하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이미 알아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에다가 그냥 인생을 쏟아부어서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는 것이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위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는 것을 30% 복습을 하면서 총 정리를 하는 거고, 모르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 70%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고력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건데,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잘못하면은 아는 것을 85%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85%나 심하면 90%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한 10%나 15%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그 피곤한데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 등급이 안 올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대 70,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그 문제 유형을 아직 못 풀고 있어. 아직 그 문제 나오면 쩔쩔매. 그 문제는 정말 잘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막 그런 그 숙제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들어있어야 돼, 리스트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에서 어떤 천문학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거가 책에 나온 몇 줄 풀이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오는 건데 내가 자꾸 틀린다. 그거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까지도 해결 못한다. 3월달, 5월달, 6월달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7월달에 어떠한 인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그것도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그 메타인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이 들어가면은, 자, 그림
그림에서 지금 y는 ax가 주어지고, 그리고 요 두 직선 사이가 30도인데 그 ax, bx 중에서 위에 있는 거를 뭐 임시로 우리가 ax 이렇게 합시다.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bx 이렇게 하면은 ax가 x축과 이루는 각도,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요 각도 세타를 우리가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요거를 구하는 게 그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정의 x 델타 x분의 델타 y. 근데 요 삼각형과 이제 비례 관계니까 그 탄젠트 값이 되죠. 밑변분의 높이. 그렇죠? 그래서 그 y는 ax와 x축 이루는 각 그를 세타 1 이렇게 명명하고, bx와 x축 이루는 거 세타 2, 그리고 y는 x와 이루는 건 그냥 세타를 놓읍시다. 그럼 이건 당연히 45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지금 현재 세타라는 기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타 1과 세타 2로 구분했는데, 이 세타라는 기호를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명명을 한 거죠. 그죠? 문자를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세타가 45도니까 이게 45도란 말이에요. 그럼 세타 1은 45도에다가 요 30도를 둘로 나눈 거, 이게 15도씩 나눠 가지니까 이게 45도 플러스 15 그래서 이게 60도 이렇게 되죠. 세타 2는 45도에 대해서 15도만큼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ax의 기울기 a는 탄젠트 세타 1이니까 즉 탄젠트 60도, b는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그래서 3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 플러스 3분의 1을 3배 한다 해서 9 플러스는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풀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알겠죠? 그 세타라는 문자를 설정해서 각도에 대한 표현을 하느라고 세타라는 걸 설정해서 요 각도에 대한 명칭, 또 요 각도에 대한 명칭, 또 y는 x에 대한 명칭,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여기 y는 x에는 요거 자체는 생략할 수 있지만 요거에 대한 명명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 기울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총정리하면은 현재 y는 x, 이 직선이 이 문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이 두 직선 사이 주고 y는 x로 주었을 때 지금 어떤 그래프에서 기울기, 각도를 소재로 문제를 푸는 거. 각도를 소재로. 그랬을 때 이 y는 x가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어디까지 쓰이는지, 어디까지 활용돼야 되는지 최종 결론판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y는 x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자, 이게 결정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선생님으로서 교만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총정리라는 거예요. 수능 마지막 날까지의 총정리라는 거예요. 요걸 알면은 여기 관련된 거에 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납시다.